자,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 아시죠?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할 줄은 몰랐는데 상황상 이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존버겠죠.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8월입니다. 휴가 가시는 분들도 이제 많으실 텐데 아무쪼록 건강한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소식입니다. 삼성은 7월 3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52조 9,700억 원, 영업이익이 8조 1,500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분기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 관련 매출이 증가했지만 최근 벌어진 이 질병 관련 상황으로 인해서 이 스마트폰 등의 제품 판매가 감소됐고 또 전체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4.3%,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보면요. 삼성은 지난 분기에 장사가 잘 안 됐다. 하지만 비용 지출을 줄이고 수익률을 올려서 많이는 못 팔았지만 이유는 많이 남겼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부분은 현재 질병 관련한 문제로 인해서 이 모바일 관련한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가정에서 뭐 일이나 학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PC 수요가 늘어난 것 때문에 전분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반기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연말에는 또 아시다시피 플레이스테이션 5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X 같은 새로운 게임 콘솔들이 출시가 되면서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는 빠져 있었긴 하지만 엔비디아의 3000대 그래픽 카드가 출시가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5나노는 현재 양산에 착수를 했고 4나노 공정은 현재 개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은 전반적으로 수요 감소, 뭐 원인은 그거겠죠. 전 세계적인 지금 이 분위기, 그걸로 인한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좀 조용한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개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부분은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갤럭시 스마트폰들과 콘솔 기기 그리고 엔비디아의 RTX 3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그나마 그 삼성의 파운드리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업 쪽에 뭐 후반기에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RTX 3000번대의 경우는 삼성의 8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출시가 된다면 삼성도 어쩔 수 없이 직간접적으로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하반기에는 여러 새로운 제품 소식과 출시 이야기가 있는 만큼 삼성이 지금보다는 꽤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엔비디아는 굉장히 뜨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 8일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인텔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해냈었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인텔과 사업 부분에서는 좀 겹쳐지는 부분이 많지만 꾸준히 준비해온 결과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죠. 2020년 올해 인텔의 주가는 7월 기준으로 약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또 추가로 쭉 떨어지긴 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 7월 기준으로 68%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그래픽 카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엔비디아지만 이제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엔비디아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설계 회사인 ARM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ARM은 각종 칩셋 설계의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일본 소프트뱅크가 4년 전에 320억 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프트뱅크는 올해 들어 최악의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 그룹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모바일 관련해서는 이 ARM 라이센스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찾기 힘든 만큼
이 ARM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만약 ARM을 인수하게 될 경우 ARM이 확보하고 있는 아키텍처 및 이 라이센스 관련해서 이 엔비디아처럼 GPU 생산 및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준비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막강한 이점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 과연 ARM을 인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수년 후 엔비디아는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반도체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8월 중 AMD의 새로운 보급형 메인보드가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라이젠 4000번대를 대비하는 보급형 보드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B550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는 하위 라인업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 3000의 출시일에 관련해서 최근 자주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8월 말에 아마 공개가 될 것 같다. 그럼 게임스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그쯤 공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9월 27일쯤에 이제 도쿄 동경 게임쇼가 있는데 아마 그 전에 출시 일자를 잡아서 그쯤 맞춰가지고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현재 가장 많이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예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해외에서 거론된 인텔 1850K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냥 1900과 동일합니다. 그냥 10코어 20스레드는 동일한데 그 클럭 스피드가 조금 떨어져요. 근데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고 한 100MHz, 200MHz 그 정도 떨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 제품이 조만간 국내에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엔비디아 RTX 3000을 시작으로 올해는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이 관심이 집중될 만한 제품들의 이 러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 아시죠?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할 줄은 몰랐는데 상황상 이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지금은 존버겠죠. 존버가 가장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못 나가요.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나중에 또 봐요. 안녕.